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대구에 그 저하고 같이 다이빙 공부를 했던 분 중에서 여전히 지금 은퇴를 하고 벌써 3, 4년 지나고 있는 저한테도 꼭 사부 혹은 사부님이라고 부르면서 연락을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며칠 전에 전화해가지고 자기랑 연관이 있는 분인데, 그 다이빙 하다가 한번 귀에 압착이 심하게 와가지고 고생을 하고 귀가 먹먹하고 뭐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귀에서 계속 약간의 이명이 있고 어지럼증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다이빙으로 인한 어지럼증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뭐 2개월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사실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결국 본인하고 연결이 돼서 제가 잘 아는 저희 후배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보내서 검사도 받고 뭐 이렇게 처리한 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다이빙 혹은 다이빙 이후에 오는, 즉 다이빙과 관련되는 현기증, 그 다음에 난청, 뭐 두통, 이런 부분은 제가 이미 꽤 상세하게 다루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부분적으로 반복하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오늘은 압착을 경험한 이후에 이런 현기증이 계속된다면 어떤 부분을 좀 심각하게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될지, 거기에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우선 뭐 귀의 어떤 해부 같은 거는 다른 영상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다뤄놨습니다. 그 다음에 뇌의 그 속 귀의 기능, 어떤 그렇게 다치고 나면 이것이 어떻게 경과가 되는지, 또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법, 혹은 그 예방 못한 경우에 추후에 이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이 정도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귀의 압착, 즉 그 압력 상해죠. 하강할 때 저희들이 압력 평형이 안 되면 당연히 압착이 오겠습니다. 이럴 땐 저희들이 이제 흔히 압착이라고 부르고, 그 반대로 상승할 때 중이에서 팽창하는 공기가 이관을 통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면 역압착이 오겠죠. 역압착이라는 그 상황 자체도 사실은 압착보다 더 심한 통증이나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가 맞습니다. 어쨌든 이 중이강 안에 들어있는 공기가 압착이 되건 혹은 역압착이 돼서 팽창을 하건, 그 자체가 중이 점막, 그 다음에 고막의 안쪽 점막에 출혈을 일으킨다거나 혹은 어떤 저류액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럴 때 속귀, 내이를 자극하게 되고, 이것이 심해지면 뇌의 기능 장애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압착으로 인해서 중이의 어떤 압력 평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한 발살바 방법으로 압력 평형을 시하다 보면 이것이 뇌에 있는 정원창이라고 하는 구조물을
내부로부터 밖으로 파열을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아주 급작스러운 난청, 추후의 심지어는 현기증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귀는 고막 밖이 외이고 고막 안쪽에서부터 내이벽까지에 있는 어떤 공기 공간이 중이고, 그 다음에 그 소리 에너지가 고막을 치고 고막에 붙어 있는 뼈를 따라서 뇌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뇌에는 균형을 담당하는 그런 삼반규관이라고 하는 어떤 세 개의 그 반원형 카날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세미서큘라 반원이죠. 커넬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저희들이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 세 가지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이쪽 면이 세 개입니다. 이런 형태로 좌우에 6개의 카날이 있으면서 그것이 저희들이 몸을 움직이고 머리를 움직일 때 균형을 담당합니다. 그 이외에 달팽이관이라는 것은 이 삼방경관하고 붙어있는 자리를 와우각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이 달팽이관이 하는 일이 청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뇌인은 청력을 담당하는 달팽이관, 그 다음에 균형을 담당하는 삼방규관, 그 두 개가 만나는 것이 와우각이고, 여기에서부터 어떤 청각과 그다음에 균형 시그널을 제8뇌신경이 받아서 그것을 뇌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뇌의 손상이 왔다면 경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은 이게 그렇게 희망적이지를 못합니다. 부분적인 손상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일시적으로 손상이 왔다가 회복이 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뇌는 굉장히 그 예민한 장기라서 한번 손상을 받으면 이것이 영구 손상으로 가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요해야 됩니다. 현기는 역시 뇌가 상해를 받았다는 뜻이긴 한데, 어쨌든 현기증은 언젠가는 좋아지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청력의 경우는 다릅니다. 청력은 만약에 뇌가 그 달팽이관 안에서 청각을 감각하는 그런 세포들이 손상을 입으면 청력은 영구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뇌의 상해는 반드시 예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라고 했는데 예방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오늘 다루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압착 이후에 온 뇌의 상해입니다. 그래서 압착이 오는 것은 저희들이 감기 때 다이빙을 해보면 압력 평형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감이 아니라도 어떤 이유든지 압력 평형이 되지 않을 때는 하강하다가 도저히 아파서 안 되겠다 하면 너무 무리하게 발살발을 해가지고 억지로 뚫고 하강을 계속하는, 이것만 하지 않으면 적어도 중위 압착이나 혹은 역압착에 의한 뇌의 상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일단 뇌의 상해가 온 경우에 이거를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많은 경우에 반 이상에서 보면 대부분이 부분적인 상해이고 일시적인 상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자연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약을 그 병원에 가면 처방을 합니다. 어지럽다고 하면 어지럼증에 대한, 혹은 이명이 있으면 이명에 대한 그런 약을 사용하는데,
저희 개인적인 경험은 그 약물요법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제일 불편한 게 귀가 우는 이명이고 그 다음이 현기증입니다. 실제 난청은 한쪽 귀가 멀쩡하면 좀 불편을 해도 생활하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요법을 꼭 해서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치료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감압병에 의한 그런 이명이나 현기증, 난청이 아니고 저희들이 중이가 압착을 받으면서 혹은 역압착에 의한 압력상해로 인한 것이 뇌로까지 전달이 되면서 만약에 이런 증상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냐 하는 것을 다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압력평형에 문제가 있을 때는 다이빙 안 하셔야 되고, 만에 하나 그런 상해를 받았다면 그냥 그래서 뭉개지 마시고 꼭 이비인후과 전문의하고 만나서 상의를 하시고 해당되는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꼭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 핸드폰 번호는 살아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도 한 번 더 번호를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